자, 지난번에 이어서 그 함께라는 의미를 가진 SYM, SYM 또는 SYN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어는 첫 번째 단어는 심볼이라는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쉬운 단어를 가지고 왜 이야기를 할까? 어쩌면은 이 부분을 뭐 넘어가고 싶은 분들 계실 텐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 속에서 어근과 접두사 이런 걸 알아서 익힌다면은 또 새로 마주칠 잘 모르는 단어 속에서도 그것을 발견해서 우리가 유추하고 해석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트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심볼이죠. 사랑의 심볼인데 러브라는 걸 이렇게 던지고 있어요. 볼. 그렇죠? 볼이 이게 던지다라는 어근입니다. 그리스 어근이기 때문에 그 영어 단어의 빈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몇 가지가 이제 또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지금 오늘. 그래서 them이라는 거는 함께라는 말이고 BOL이라는 거는 던지다 이렇게 뜻인데 그 던지다라는 걸 갖다가 또 잘 해석해 보면 던져놓다 하는 거는 놓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또 좀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함께 놓다 이런 뜻이죠. 함께 놓다가 왜 상징이나 표시라는 뜻으로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요것만을 놓으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하트가 지금 우리는 다 학습이 돼서 사랑이라고 느끼겠지만 처음에 이것을 했을 때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표현인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트가 사랑이라는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러브라는 사랑이라는 그 뜻을 의미를 함께 놔줘야 함께 붙여줘야 이 표시가 이 모습이 사랑이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그 기호에다가 어떤 뜻을 함께 이렇게 놔주면은 즉 의미를 부여해 주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기호는 그냥 생뚱맞은 기호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진 그런 표시가 되겠죠. 상징이 되겠죠. 그래서 심볼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다가 뭐를 함께 놓다, 던져 놓다. 그래서 거기에다 의미를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의미를 놓다, 부여하다. 그래서 상징이 된 거죠. 그래서 요 뜻 하나만 가지려고 제가 이거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 BOL이라는 이 어근이 BAL 또는 BL 이런 식으로 발음이 변이 되면서 이게 변형된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속에 또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면은 이 사람들도 단어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걸 알겠죠. problem 보겠습니다. problem이라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문제라는 뜻인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중학교 단어죠. 여기도 보면은 BL이 이렇게 있죠. PRO라는 거는 앞에다가 forward 앞에다가 던졌다, 던져놓다. 요 뒤에 EM이라는 거는 그리스 단어 중에서는 EM이나 M이나 MA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그 명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냥 알아두면 외울 필요는 없고요. 프로블럼처럼 뒤에 EM이 붙었으니까 명사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풀어봐. 이거는 풀어야 될 어떠한 것이죠. 풀어봐라고 학생들 앞에다가 던져놓죠. 앞에다가 그대로예요. 앞에다가 던져놓은 것. 근데 그 사이에 풀어보라고 또는 해결해보라고 그런 것이 프로블럼이죠. 학생과 그 선생님과의 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직장의 상사가 부하 직원들 앞에다가 툭 던져 놓으면서
풀어봐. 풀어야 될 어떤 것이야. 던져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프로블럼은 많이 아실 거고 엠블럼 한번 볼까요? 엠블럼이라는 거는 그 대한민국에 상징하는 게 무궁화이고 미국을 상징하는 건 독수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어떤 이것도 상징인데 상징 또는 뭐 표장 뭐 이런 식으로 또 단어 속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그런 뜻이 되었을까? 아마 요 속에도 이런 것이 들어있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진 않았을까요? 뒤에 EM은 물론 프로블럼처럼 명사를 만드는 거고 요 앞에 EM이라는 거는 이거 다 그리스 계통에서 나온 그 단어기 때문에 요거는 IN이에요. EN 또는 EM으로 되는데 어디 안에다가 그러니까 무궁화가 이렇게 있으면은 무궁화에다가 쑥 대한민국이라는 의미를 쑥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요 안에다가 요게 바로 EM이고 던져 넣었죠. 엠블럼이죠. 플러스 명사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디테일하게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뭐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한번 쪼개봤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것이 싫어서 저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단어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자고 한번 다 아는 단어일지라도 한번 쪼개봤습니다. 엠블럼. 그러면 어떤 거 안에다가 어떤 뭐 그림이건 어떤 기호건 어떤 조각품이건 그 안에다가 그거에 대한 의미 또는 가치를 이건 물론 생략된 단어 속에는 없는 거지만 그런 거를 쑥 던졌다, 던져 놓았다, 또 부여했다. 안에다가 집어넣었다. 약간 심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함께 놨다 정도인데 여기다가 뭐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놔가지고 의미를 부여한 거고 이거는 나아가서 그 속에다 쑥 넣었다는 얘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엠블럼. 그래서 엠블럼이라는 것은 그런 뜻으로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불이 들어가는 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페러 할 때 그 접두사 할 때 한번 했던 거긴 했던 건데 parable 하면 어떤 뭐 종교적인 철학적인 또 뭐 교훈 같은 걸 할 때 이제 동물이나 이런 걸 해서 좀 재밌게 쉽게 표현한 걸 우화라고 그러죠. 우화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페러라는 거는 이것도 그리스에서 나온 단어죠. 페러라는 거는 beside 옆에다가 던져놨다. 던졌다, 던져놓았다. 그렇게 해야 뜻이 좀 더 부드럽겠죠. 이렇게 있으면은 어떤 어렵거나 좀 복잡한 어떤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종교적인 그런 내용들도 있을지 모르고. 근데 요 옆에다가 어린이라든가 좀 그런 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옆에다가 A 옆에 B 옆에다 놓고 각종 동물 같은 거를 이렇게 등장시켜서 여기 있는 내용하고 이렇게 요건 이렇게 비교한다 비유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더 쉽게. 근데 어떤 본래 원본 옆에다가 좀 더 재밌고 우스꽝스럽고 쉽고 이런 걸 옆에다 턱 놓고선 봐라. 요건 이렇게 연결해서 요 내용이다. 그게 바로 우화죠. 근데 그거를 옆에다 놓았다. 참 생뚱맞은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 단어를 만든 사람들은 아마 고심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우화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원본 옆에다가 뭐 이렇게 놓는 걸로 해서 한번 표현하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패러블도 beside 옆에다가 놓은 또 재밌는 이런 그림 또는 이야기 이런 걸로 한번 해석할 수 되겠고요. 또 하나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이건 좀 단어가 뭐 자주 볼 수 있는 거는 아닌데
하이퍼볼리 하면은 과장입니다. 과장이나 과장법이라는 뜻인데 뭐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왕 이런 어근을 배웠고 또 이러한 단어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쉬운 것도 쉬운 거지만 어려운 것도 적용할 수가 있다.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일부러. 하이퍼도 그리스에서 나온 그 접두사인데요. 이거는 오버라는 뜻이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볼이라는 거는 던진다는 말 아까 했고 던져놓다 이런 건데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보통 정상적인 상식적인 그 표현해야 될 양이라든가 뭐 칭찬의 양이라든가 비난의 양이 한 이 정도라고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한다면은 하이퍼볼리 하면은 던진다는 거죠. 포물선을 그리고 쭉 모음 위로 이렇게 넘어가는 말펀치를 이렇게 던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바로 하이퍼죠. 던졌다라고 하는 건 이게 뭐 볼이고 뒤에 뭐 동사를 말하는 이 같은 게 하나 붙었다고 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이퍼볼리 쭉 포물선을 그리면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만큼이나 이 사람은 뭐 칭찬이면 칭찬, 비난이면 비난, 더 많이 정상적인 것보다 더 많이 이만큼 이렇게 이렇게 빨간 빗금을 건 부분이 과장되게 뭐할 거보다 더 많이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하이퍼볼리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아 이래서 고개가 아마 끄덕여지게 될 겁니다. 하이퍼볼리 그냥 외우시려고 그러면은 계속 반복했다고 단어가 외워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늘 두 번째 단어는 SY라는 것이 심텀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심텀이라는 단어는 어떤 뭐 병이 났을 때 그 증세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조짐 이런 거죠. 증세나 어떤 뭐 조짐 이런 건데 그래서 심텀이라는 말을 뭐 찾아보겠습니다. 심이라는 거는 똑같이 함께라는 말이고 아까 problem처럼 이에는 명사를 말하는 것일 거고 중간에는 PTO 텀 할 때 요거는 그 떨어진다라는 그리스어군요. 이 PTO가 나오는 거는 거의 뭐 영어 단어 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또 쪼개봤습니다. 그냥 뭉텅태고 외우는 거는 정말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심텀 같은 단어 속에 있는 것도 for은 좀 이따 다른 단어들을 얘기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도 떨어진다는 거를 그냥 떨어지다로 하면은 해석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다, 벌어지다, happen으로 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에 우수수수 낙엽이 떨어졌을 때 그냥 낙엽만 떨어진 게 아니라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 표면적으로. 그래서 그렇처럼 떨어진다라는 for를 어떤 일이 발생하는구나, happen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이 단어가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symptom 같은 경우도 병을 갖다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우리 코로나가 이렇게 함께 일어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theme이 함께 for symptom 일어난다는 건데 그걸 한번 지금 사례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간단한 단어지만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코로나가 벌어지면은 그거와 함께 기침, 고열, 오한 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죠. 이러한 코로나라는 병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일도 같이 수반해서 함께 일어나죠. 병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러한 현상이 또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심텀이라는 것도 그리스 사람들이 그 질환이 병 같은 거를 봤을 때 병에 나서 나타나는 증세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뭐
경이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시기에 또는 함께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일어나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심텀이라고 했겠죠. 뭐 경 아니래도 다른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애를 하는데 이상하게 전화를 자주 하던 그 또는 그녀가 요새 안 온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여기 보면은 사랑이 식었어요. 사랑이 식은 것과 함께 전화가 오지 않는 사랑이 식었다는 조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함께 일어난 거죠. 심 요것과 요것 A와 B가 함께 일어난 것 심텀이죠. 함께 일어난 것. 그래서 for를 떨어지다라는 거를 반드시 그냥 말 그대로 떨어진다는 것보다는 조금 의미를 확장시키면서 happen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그 그리스계 말고 라틴계에서는 그 fall 떨어진다는 의미를 가진 것들을 보면은 어근이 CAD 또는 뭐 CID, CAS 뭐 이렇게 해가지고 CAD, CAS, CID 뭐 이런 어근이 다 같은 그 어근들인데요. 이런 걸로 나온 것들도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이 서구 사람들이 떨어진다는 말을 happen 일어나는 걸로 어떻게 공통적으로 라틴 계열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accident 같은 경우도 여기 나와 있죠. 뒤에 ENT는 뭐 명사나 형용사를 말하는 거니까. accident는 우리가 보통 뭐 사고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사고보다는 훨씬 더 많은 중대한 안 좋은 쪽으로 많죠. 재난, 재해, 뭐 사망도 있을 수 있고 큰 손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왜 이런 액시던트가 이런 것이 됐나 한번 또 새겨보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단어겠지만 요거는 fall이라는 뜻인데 happen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말에도 먹었다라 우리가 한 대 맞았다라는데 맞았다라는 말을 안 쓰고 한 방 먹었다라는 말을 쓰죠. 먹었다라는 말이 한 대 맞았다라는 말과 동일어가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fall도 일어났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AC라는 거는 AD예요. 원래는 AD인데 C 때문에 이제 AC로 바뀌었죠. AD는 어디로 to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AD라는 접두사는 뒤에 나오는 자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자음이 두 개가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 한번 이거 AD인데 한번 변신한 거구나라고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AD로 시작되는 게. 그래서 어디로.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일이 벌어져서 happen, 어떤 일이 벌어져서 어느 쪽으로 흘러갔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결과가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재난이나 재해나 사망이나 손실 이런 것이나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 원인은 그 어떤 일이 일어난 그 원인은 정확한 원인은 대부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본인이 의도도 없고 계획도 없이 어떤 일을 당하는 그런 케이스죠. 교통사고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본인이 교통사고 당할 계획이나 의도를 가진 경우가 얼마나 없죠. 자살 같은 거 외에는 뛰어드는 거 외에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바로 벼락을 맞았다 그런 경우에 벼락 맞을 계획이나 의도를 가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한 사고를 말할 때 액센트를 쓰는 거죠. 그 액센트는 이렇게 안 좋은 이런 사고인데 고 accidental 한번 형용사 한번 볼까요? accident 사고인데 여기다 플러스 a accidental로 하면은 우연이에요. 우발적인. 그 원인을 잘 모르는 거죠. 액센트의 뜻이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이 죽은 사람을 놓고 검찰 측하고 어떤 피의자의 변호사 측하고 공방이 벌어집니다. 야 이거는 분명한 살인이야. 근데 이쪽에서는 아니야 과실치사야 이렇게 말을 하죠.
살인과 과실치사는 형량이 굉장히 차이가 많으니까요. 살인일 경우에는 영어로 쓰면은 homicide, 과실치사다 그러면은 accidental, 요걸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accidental death. accidental이라는 거는 의도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의도가 없는 죽음이다. 과실치사를 말하는 거고. homicide라는 거는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뭐 쳤다든가 찔렀다든가 그런 거죠. 그렇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 뒤에 여기서 CID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accident의 CID하고는 틀려요. 여기는 fall이라는 뜻, 이런 뜻인데 요 homicide 요 속에서는 cut나 kill의 뜻이에요. 같은 단어인데도 이렇게 의미가 다른 게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사이드 homicide도 떨어진다는 걸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cut, 배에다서 죽인다는 뜻이에요. hom이라는 거는 사람을 말할 때 human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거하고도 똑같아요. home. 흙이라는 말이죠, 원래. 흙이라는 사람은 흙으로 빚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뜻인데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 사람.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살인이죠. homicide.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단어를 갖다가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조금씩 야금야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해서 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하는 그 조립을 조금씩 재미를 붙이시면은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homicide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뭐 CID, HOM 이런 것들은 뭐 흙이다, 뭐 human도 그렇게 생겼다, humane 뭐 이런 것들도 인간적인 뭐 다 인정 많은 그런 것들도 전부 humidity 이런 것들도 왜 이것이 습도일까? 원래 흙에는 습기가 많잖아요. humidity. 그냥 ITY는 뭐 명사형 전명하고 여기도 humid가 있고 축축한. 요 흙이라는 말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연계가 되면은 재미도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CID, CAS가 떨어진다는 건데 똑같은 거죠. CID, CAD 이런 것들이 다 fall이라는 뜻이라면은 한번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cascade, 폭포죠. 폭포. 물이 요새 캐스가 fall이니까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그 폭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뒤에 요 AD라는 거는 레모네이드 뭐 이런 거지 명사입니다.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 떨어지는 것이죠. 뭐가 떨어진다는 말은 안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붙이면 단어가 또 이만큼 길어져서 사람들이 쓰지 않을까 봐. 길면 사람들이 안 쓰죠. 짧아야 쓰니까. 자, 그런 거는 뭐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이렇게 하자고 약속이니까요. 캐스케이드. 그래서 우리가 액센트가 나왔으면 우리 한번 인시던트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인시던트. 액시던트, 인시던트. 여기도 CID가 들어있는데 이것도 사전에 보면 이것도 뭐 사고라고 나와 있어요. 사고라고 나와 있는데 약간 액시던트하고는 틀려요. 액시던트는 자기가 의도하거나 계획한 바 없이 그 일어난 일이 전혀 원인을 전혀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인데 인시던트 같은 경우는 대체로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조금은 있어요. 벌어진 사건과 그 주변에 있는 상황이 약간 연계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죠. 성곽을 짓다가 사람이 으악하면서 떨어집니다. 인시던트죠, 사고. 근데 요거는 액시던트는 벼락 맞는 것처럼 벼락 맞아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는 이거는 상상 밖의 일이죠. 예상 밖의 일인데 여기서 인부가 높은 데서 일하다가 떨어지는 거는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런 높은 데서 일하다가는 떨어질 수도 있고 옛날에 안전장치가 없었던 그 시절에는 뭐 쉽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그 정도의 어떤 주변 상황과 좀 연계돼서 그럴 수 있지. 그래서 accidental 하면은 우발적인 이라는 뜻이라 accidental 하면 우발적인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뜻인데 incidental 하면은 명사형으로는 한국말로 사고라고 같이 나왔습니다. 뜻은 멍틀려져요. incidental 하면은 흔히 일어나기 쉬운 또는 어떤 일에 따라서 일어나는 부수적인 이런 뜻이 돼요. incidental 하면 그래서 저도 이게 왜 이게 그 같은 사고인데 incidental 하면은 부수적인 흔히 일어나기 쉬운 이런 거고 accidental은 왜 그런 뜻일까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런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in이라는 것은 뭐 on이고 이건 fall이죠. 그러니까 fall이라는 거는 뭐냐 아까 우리 happen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일어나는 거. 어떤 일이 어떤 상황으로 벌어졌다 이런 얘기죠. on. 옛날에 한국전이 1950년에서 54년도에 한국전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한국전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걔네들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쓸 때 인시던트라고 해요. 한국전을 사변이라고 그러죠. 사변. 액시던트라고 안 그러고 아까 그 고층의 어떤 성에서 인부가 떨어져서 죽거나 이런 일들은 그 당시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은 벌어져라는 부수적인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여기 소련과 중국이 있었고 여기 미국이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강대국들의 이념 싸움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한반도가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마치 성 짓다가 떨어질 때 떨어지기 쉬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액센트를 말 안 쓰고 인스턴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한 전반적인 커다란 메커니즘이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고 거기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이런 일이 생겼다. CAD로 나오는 것도 한번 볼게요. decadent, 퇴폐적인, 타락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근이나 접두사를 공부하는 거는 새로운 단어, 좀 생소한 단어를 만나도 우리가 떨지 않고 추리를 해볼 수 있고 또 사전을 보셨을 때 아하 그래서 그래 그런 뜻이 됐겠구나라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데카단트 같은 경우도 뭐 쉽게 나오는 단어는 아니겠지만 한번 그러면 추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했으니까. D라는 것은 다운이란 밑으로 떨어진 밑으로라는 뜻이고 CAD라는 거는 fall이죠. 떨어진다는 거고 ENT는 뭐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니까 빵빵빵 다 이렇게 분석이 되죠. 한번 잘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 단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이런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한번 잘라보는데 근데도 그래서 하죠. 근데 또 미국이나 영국,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라틴어를 배우는 이유가 그 이러한 단어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그 사람들도 정기적으로 배웁니다. 이것도 그 사람들도 우리가 한자어를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데카던트가 퇴폐적인 타락한을 그냥 외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루 이틀이면 잊어먹어버리지. 근데 이렇게 잘라서 이해를 해버리면은 그래도 망각하는 속도가 늦어지죠. 자, 데카던트 하면은 밑으로 떨어지는 거.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참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사전에 퇴폐적인 타락한이라는 뜻이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선한 상태에서 떼그럭 떼그럭 이렇게 말을 표현해야겠죠. 떨어져 나갔구나. 그럼 타락이라는 말도 락이라는 이것도 한자예요. 락자라는 거는 이거는 낙엽 이런 것처럼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한자어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겁니다. 사실 타락한 우리가 한자로 쓰질 않아서 그렇지 우리말도 80%가 한자로 구성되어 있죠. 사실은. 자, 여기에서 밑으로 꼭 안 좋은 것만 할 때는 다운이라는 말을 쓰고 좋은 거 할 때는 업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밑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윤리적이고 선한 상태에서 떨어져 나간 거니까 자, 이렇게 쉽게 얘기했지만 이걸 또 짤막한 한자 말로 하면은 타락한, 뭐 퇴폐적인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다시 한번 SYM이라는 접두사가 아마 함께라는 그런 접두사의 의미도 있었고, 심볼, 심텀 이런 단어를 통해서 단어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만들 때 생각을 했었고, 또 거기 나오는 어근들이 관련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냥 반복해서 막 외우는 거는 순간을 외우지만 굉장히 잊어먹는 속도가 크기 때문에 뭐 그런 방법도 쓰시지만 저는 이렇게 분석적으로 어근의 숫자는 많지는 않아요. 많이 나오는 거 5, 60개밖에 안 되니까 그거 알아두시면 가성비가 크죠. 그 다음에
어근도 사실 뭐 한 2, 300개?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은 한자의 그 부수를 알면은 한자를 무턱대게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조직적으로 습득하는 것처럼 뭐 거의 비슷한 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는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음에도 한 번 더 SYM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